네. 전국에 계신 경련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금요 경련입니다. 금요 경련에서 특성급은 크게 큰 배당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편성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빈틈이 나오고 경주 바닥 배당보다는 이변적인 고배당이 나올 수 있는 비하인드의 차권을 안내하는 본인은 금요 경련에서 선발 1경주와 우수급 9경주를 선정을 했습니다. 우선 여러분 선발 1경주 각서라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팝이 3명입니다. 그리고 비팝을 이끄는 김범준의 기본 강력이 통하는 편성을 만났습니다. 김범준 선수요. 우수급에서도 내손 마크도 가능하고 약간 승부거리를 줄일 때 젖히기도 가능한 김범준. 이 청평팀입니다. 아무래도 청평팀의 김범준은 여유로운 편성이니까 우군 세력, 청평팀의 또 다른 유지연을 뒤에 붙일 확률이 큽니다. 아무 짓거리 안 하는 이 홍주는 2번 뒤에서 마크 1밴드로 가고요. 7번의 정주상이가 B8입니다. 경북 개인팀. 정주상의 아들 정민석은 파업으로 분류되는데요. 정주상은 비팝으로 분류해도 관계없는 상태예요. 이제까지 팬데믹 시대 이후 파업과 비팝으로 나눠지는 경주에서 정주상은 모두 비파업에 서서 경주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팝의 줄은 4명, 7, 4, 2, 5 순서로 앞선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파업의 오대환 선수가 가세하는 상태죠. 오대환 선수는 솔직히 저치기 안 돼요. 정민석을 앞에, 4번 김범준이가 축으로 팔리는 경주에서 오대환 선수는 최근 분위기가 좋다고 해도 저치기 안 됩니다. 613이 뒤에 있는 KP 직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편성에서 KP 직후 줄은 7425, 613 이 형태의 줄이 거의 유력시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경주에서 KP 직후의 오대환 선수가 앞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KP 직후 613 또는 163 이런 형태로다가 줄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파업의 강자 오대환이가 아무 짓거리 안 할 확률이 큽니다. 반주에서 저치기성으로다가 기회를 엿보는 그런 형태의 전개를 할 확률이 커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요. 물론 김문영이나 오대환 앞에서 김문영 또는 김만섭이가 시생타를 때리면서 이렇게 유던 캐피 찍고 앞으로 나올 수는 있겠어요. 나올 수는 있으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줄리의 3위권에서 끊어질 확률은 큽니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163이 나올 경우에는 7번이 치는 선두권 시속하에서는 4번 뒤에 있는 유지현 선수가 마크력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이 상태에서는 6번한테 끊어질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4671이라는 차권 또는 4611이라는 차권은 약간 나와요. 근데 467, 461은 추천을 할 수가 없어요. 추천이 안 됩니다. 이게 467, 461 차권은 추천이 안 돼요.
저는 개별적으로 이 편성에서 오대환이가 이끄는 617 찾고 613 선수는 태피 직후 안 나온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편성은 7번 정주상이가 조력을 하고 최적 전개하면서 6번을 의식한 가운데 7번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아바타가 한 2명 들어가겠죠. 그러면 6번이 이 코너 지나면서 나올 때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이때 4번이 6번 젖히기만 막아내면은 쉽게 대가리가 나와요. 근데 6번 젖히는 능력이 약합니다. 또 김범준이가 기본적인 객관적 기량에서 상위 선수예요. 그럼 김범준 뒤를 막하는 4번이 이 상태에서는 젖히기가 아니라 이 상태에서는 마크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청평팀의 동반 입상 확률이 큰 일경주예요. 이 경우에 6번은요, 젖히기 못 나가요. 흘러버립니다. 이때 1번이 진로 변경기에서 3위권에 2번 뒤쪽에서 421, 425가 나오는 상태예요. 앞선에 427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6번 젖히기만 막아내면은. 427 차권은 크게 추천이 안 되고요. 뒤에 따라오는 1번 진로 변경기한 김문영이요. 그리고 뽑기를 타고 있는 이홍주 425, 421 요것이 나의 차권이에요. 425, 421 확률이 매우 큰 차권입니다. 배당은 예상 배당 11배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봐요. 여러분 이번 경기에서 강축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파업의 5대와는 젖히기성으로 넘어올 때는 승산 없습니다. 오로지 오대원이가 2착 승부를 하려면은 유던 태피 직후 앞으로 나왔을 때는 1번의 조력을 받고 앞으로 나와서 줄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4번 뒤를 끊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4번 뒤를 끊을 수 있어요. 이때 467, 461이 나와요. 근데 이 467, 461 찾고는 크게 추천이 안 됩니다. 저는 이 편성에서 가장 핵심을 7425가 있는데 6번이 퇴피 직후 안 나온다. 주행 중에 이 코너 지나면서 힘을 쓸 것이다. 거의 그렇게 될 확률이 큽니다. 그럼 이 코너 들어와서 젖히기 할 때 오대한 젖히기 능력 약하거든요. 김범준이가 훨씬 강하거든요. 그러면 이 편성은 여기 아바타 들어간 상태에서 4번이 6번 젖히기 의식하겠죠? 백선입니다. 젖히려고 할 때 2번이 차만 붙여주면은 6번은 흘러요. 여기서 2번이 차를 못 붙이면은 이렇게 들어가겠지만은 2번이 이 상태에선 차를 붙여요. 그럼 이게 425, 421 차권이 노릴 가치가 있고 427을 받치면 돼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425, 4212 나의 주력 차권이고 427을 받치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큰 이변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경기에서 큰 그림은 유던 퇴폐 직후 비파업이 앞으로 안 나온다. 6번, 1번, 3번이 앞으로 안 나온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경주 픽2 스몰 로드 427 받치고 425, 421 차권을 누리자. 421 차권은 28배에서 33배까지 나와요. 이 차권 반드시 틈새 리치 마켓이 반드시 구매해야 됩니다. 그 425가
주력 차권입니다. 왜? 줄의 힘으로 들어가는 425 줄이 탄탄해요. 6번만 막아내면 425 줄이 탄탄합니다. 그래서 일경주는 425 주력, 421 주력, 반갈라 주력하시고 427을 받친다. 이런 태피 직후에 613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마크력이 청평팀 연대로다가 줄의 힘으로 이어지는 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일경주입니다. 아시겠죠? 요즘 국제사회가 좀 어지럽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핵 프로그램이 거의 완성된 게 있는 이란, 플루토늄까지 다 생산됐고 핵무기 9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던 이란을 잠재적 위험 요소라고 타격을 해버렸어요. 잠재적 위험 요소. 북한이 1992년도부터 핵무기를 쭉 만들고 있는 징후가 보였는데 우리는 미국이 공격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먼저 선제 타격을 할 수가 그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수수방관하면서 20, 3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못한 잠재적 위험 요소. 이스라엘은 우리 국민의 5분의 1뿐이 안 돼요. 1000만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토의 5분의 1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잠재적 위험 요소가 따른다. 그래서 이란을 미국의 허락을 받고 공격을 했어요. 이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자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요, 우리 한민족이 앞으로 공존하려고, 영존하려면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경우에 미국이 일본을 시켜서 우리 핵 프로그램을 싹 초토화시킬 수 있겠다. 이런 우려 아닌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군사학에 대해서 좀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가수 신해철, 의료사고로다 죽은 신해철이가 우리 남한, 우리 민족, 우리 남한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약간 그 정보기관으로부터 조사도 받았던 신해철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개념 있는 가수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영존하려면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일본, 중국 한테 언제나 우리 의지와는 관계없이 전쟁에 몰아칠 수 있는, 휘둘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계속 노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억제력을 가지려면은 핵무기를 가져야 돼요. 지금 일본은요, 다케시마를 우리나라 땅 다케시마 독도를 공익 방송, 공익 광고를 통해서 일본 어린아이가 왜 우리 땅 다케시마를 우리가 갈 수 없는 거예요? 하고 부모한테 문의를 합니다. 바닷가에서 독도 쪽을 바라보면서. 그 부모는 웃으면서 너희 때는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공익방송, 공익광고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잠재적 위험 요소입니까? 우리는 일본한테 언제든지 또 한 번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하면 야, 미국한테 실리축구를 하는 미국한테 일본이 제거를 받아서 한국의 잠재적 위험 요소 핵무 프로그램을 선제 타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우려 아닌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이거 참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이거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열강 속에서 지정학적으로다가 해상에 완전 봉쇄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있는데 히든 카드가 없어요. 핵무기가 없어요. 북한은 잠재적 핵 보유국을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핵무기, 히든 카드가 없어요. 한 방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 군사력 세계 5위라고 자랑 막 하잖아요.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게임도 안 됩니다. 일본은 정치권에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지스함 한 척이면 독도는 2시간이면 접수한다고 합니다. 그게 신나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수선한 세계 정세 속에 우리는 경륜판에 있습니다. 이 경륜판에 연극성 성격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연극성 성격 장애. 자기 과시하고 돈 많다고 하고 과소비하고 사람들 앞에서 20장, 10장 끊어대면서 의시되고 그렇지만 내실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의 지갑 그런 인생들이 많습니다. 이 경륜장에서 오로지 배팅만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 필요 없는 것이 경륜장입니다. 아시겠죠? 제 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경주입니다. 이 구경주는 이승철 선수가 추로 나섭니다. 그런데 3번 관건이 선행력 좋아졌어요. 김민수, 강급자 김민수. 그리고 마크력과 선취, 선행과 추입 모두 가능한 임경수가 앞에 있습니다. 이 비팝의 3명은 유돈 퇴폐 직후 학철이가 중심선의 1번과 7번을 끌고 나옵니다. 유돈 퇴폐 직후 끌고 나와서 앞을 장악해요. 김광근이가 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폐 직후 바둑이가 퇴폐되면은 6-1-7-2로다가 앞이 딱 줄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3번이 조력, 4번 앞에서 조력을 하면서 선행 젖히기로 나가줘야 돼. 근데 나가줄 수 있겠느냐? 학철이가 못 먹어도 조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우수급의 이 학철이는 선발로 내려가지도 않아요. 우수급에서 내선 마크도 가능하고 약선행인데 꾸역꾸역 3착도 가능한 편성에 따라서 그런 선수예요. 이게 조력 가치가 있잖아요. 6번이. 학철이가. 그럼 1번 이승철이가 컨디션 많이 올라왔고 전성기 기량의 93%까지 찾아 올라온 컨디션이 1번에 7번을 비치고선 3, 4 넘어오는 걸 견제하면은 김태현의 견제력과 1번의 타이밍 그러면 3, 4가 넘어오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이승철은요. 정면 대결을 불사하는 스타일이 자존감이 있다 이거죠. 자존감이 있어요. 이게 6번의 조력을 받으면서 1번, 7번이 3, 4 넘어오는 타이밍을 잡고선 같이 힘을 써버리면은 3번은 넘어오기 어렵습니다. 4번은 진로 변경을 꾀해야 돼요. 여기서. 그럼 이게 174, 172가 기본 경주권이죠. 174, 172 또는 413 이것이 기본 경주권이겠죠. 이게 빅 아이예요. 중국점 1군이에요. 174, 172, 413 이것이 중국점 1군입니다. 그럼 중국점 2군은 무엇이냐? 여기서 3, 4 넘어올 때 1번이 총대를 매면서 힘을 써요. 이거를 막아내려면 1번은 직선주를 만났을 때 힘이 쪽 빠진 상태고 꽃길을 선택한 7번이거든요. 7번한테 따입니다. 그럼 712, 714예요. 716까지 가능합니다. 712, 714, 716 요것이 스몰 로드입니다. 중국점 2군이다 이거. 여러분 그러면 이 편성에서 174, 172는 구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확률이 크니까. 그런데 1번 이승철이가 3번, 4번 무리한 젖히기를 막아내는데 힘을 쓰고 힘 소진한 상태에서 직선주를 만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노릴 가치 있는 차권이 7번의 역배당 가능성이 확률이 50% 이상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712, 714 여기서 3번 젖히기가 무력화되면 4번은 이렇게 타요. 밑으로. 이것까지 예상해야 되는 게 오늘날 경륜 예상입니다. 옛날에 경륜 1세대 예상 줄서기로다 긴 데서 쭉 들어오는 그런 1세대 예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진로 변경이 되면서 직선주로 무빙 타면서 들어오는 것까지는 고려해야 되고
이래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채권이 712, 714, 716인데 712와 714가 확률이 큽니다. 요 채권이 확률 50%, 앞쪽에 있는 174, 172 채권이 확률 5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질 크고 자금에 따라서 채권 향방에 따른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경련, 경전, 경마는 배당판에 따른 돈질 대응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몇백씩 가는 사람한테 60배, 100배에다 깔아 이런 얘기 못 하는 거예요. 대낄 확률이 크니까 아무래도 대낄로 시선이 가는 것이고, 소액 5천원짜리 6천원짜리 구매하는 분한테 1.2배에다 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장 속보를 운영할 때 맥스 금액 10만원에 초점을 둔 채권 안내를 지향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이 이 구경주 비교적 괜찮은 편성입니다. 7번의 역배당 가능성 확률 50%를 보고선 위험요소 50%를 안고선 구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금요 경련 이 팀장이 드리는 현장 브리핑 여러분께 간단히 피드백을 드립니다. 이상은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